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JTBC 아침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안을 낸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엔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문상호 사령관 등 4명에 대해 긴급 구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 내부에선 인권위가 정권 방패막이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회에서 첨단 산업을 위한 에너지 확보를 골자로 하는 에너지 3법이 국회 산자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계의 요구였던 반도체 특별법은 연구개발 분야 주 52시간 예외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대규모 공무원 감원을 추진 중인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엔 항공안전인력 수백 명을 해고했습니다. 최근 벌어진 항공사고 대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국을 구하는 자는 어떤 법도 위반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행정명령을 정당화했습니다. 눈이 녹는다는 우수인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부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가운데 낮 기온도 어제보다 1에서 3도 낮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사태를 감싸는 조치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다는 내부 반발에도 윤 대통령에 이어 내란 관계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를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인권위는 오늘 12.3 내란 사태에 연루된 장군 4명에 대한 긴급 구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임시군인권보호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문상호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등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장군 4명에 대한 긴급 구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인 고영일 변호사가 제3자 진정 형식으로 긴급 구제를 신청한 데 따른 겁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안을 확정한 데 이은 속전속결입니다. 인권위는 이미 지난 14일 이들이 수용된 군 구금시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긴급 구제 안건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 전 장관을 비롯한 장군들의 인권 보장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건도 김 상임위원을 포함해 윤 대통령 방어권에 찬성한 위원 4명이 이름을 올린 군인권 소위에서 다뤄집니다. 의결까지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앞서 인권위는 최상병 사건과 관련한 박정훈 대령의 긴급 구제 신청과 진정 사건은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안에 이어 군 장성들까지 긴급 구제되면 후폭풍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독립기관이 정권 방패막이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긴급 구제 이후도 문제입니다. 인권위 권고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명령은 아니지만 해당 기관은 권고 이행 노력의 의무가 있습니다. 인권위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검찰과 헌재에 대한 반발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 직전 계엄과 관련한 어떤 문건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함께 있던 조규용 복지부 장관이 검찰에 밝힌 내용은 다릅니다. 조 원장이 보고 있던 문건을 자신에게 넘겨줬는데 그게 계엄 내용이 담긴 담화문이었던 겁니다.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던 건데 과연 누구일지 유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지난주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문서나 종이를 못 봤다고 했습니다. 그 원탁 테이블에 A4 종이 같은 것이 놓여 있었습니까? 못 봤습니다.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비상계엄 관련 문건은 본 적이 없다고 수차례 답했습니다. 증인은 집무실이나 대접견실에서 피청구인 또는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으신 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그 비상계엄 선포문도 받거나 보지 못하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예. 그런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검찰에 출석해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고 있을 때 조 원장이 앞자리에 있었다면서 유인물을 보고 있는 것 같아 달라고 손짓했더니 갖고 있던 유인물을 넘겨줬다고 진술한 겁니다. 조 원장에게 받은 유인물은 담화문이었고 비상계엄 내용이 들어간 것도 봤다고 했습니다.
조 원장이 탄핵 심판 변론에서 계엄 관련 문건 전반을 물었을 때 못 봤다고 한 것과 다른 정황을 진술한 겁니다. 조 장관은 또 진술 조서 끝에 안건 상정, 제안 설명, 찬반 여부 표시, 의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고 의안 자체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 모였던 상황을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자필로 적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조 장관과 오영주 장관을 기다린 게 11명을 채워 국무회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 아니었냐는 질문에는 그분, 즉 윤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할까요라고 답했습니다. 조 장관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는 질문엔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긴박한 상황에서 그런 숫자 생각을 못했을 거라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계엄 직전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죠. 저희 취재 결과 이 문자 기록을 제출한 게 다름 아닌 윤 대통령 측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홍장원 전 1차장의 증언을 문제 삼으려다가 국정원장이 김 여사와 연락했다는 사실까지 공개해버린 겁니다. 여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주고받은 건 비상계엄 전날과 당일입니다. 12월 2일 오후 5시 51분 김 여사가 조 원장에게 문자 2통을 보냅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49분 조 원장이 김 여사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조 원장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금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 불리한 이 내용, 사실은 대통령 측에서 증거로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은 조 원장이 사표를 반려하고 같이 일해보자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 날은 10시 한 반경에 제가 그 이임식을 간소하게 한 이임 차담회를 하고 난 이후였는데 갑자기 또 원장님께서 방으로 좀 오라고 그래서 방에 갔습니다. 다시 일해 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대통령 측은 조 원장이 홍 전 차장 자리에 새로 올 인물과 6일 이전에 통화한 내역을 헌재에 제출하려고 했습니다. 새 인물과 통화했기 때문에 이 사표 반려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통화 내역을 냈는데 거기에 김 여사와의 문자 내역이 있었고 이 증거를 가지고 반대편인 국회 측 대리인이 추궁하게 된 겁니다. 홍 전 차장의 증언을 탄핵하려다 계엄 전후 여사와 국정원장이 문자를 주고받은 매우 이례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명태균 씨 측이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명 씨의 기억에 의존해 통화 내용을 복귀한 건데요. 명 씨 측은 통화에서 김 여사가 명 씨에게 김상민 당시 검사가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 측이 주장하는 김건희 여사와 명 씨와 통화 시점은 지난해 2월 16일부터 나흘간입니다. 통화는 텔레그램으로 이뤄졌고 대여섯 차례에 걸쳐 48분 정도 이뤄졌다는 겁니다. 명 씨 기억에 따르면 당시 김 여사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조국 수사 때 고생을 많이 했다며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고 말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평생 검사만 하고 지역도 모르는 사람을 공천 주면 총선에서 진다고 답했다는 게 명 씨 측 주장입니다. 명 씨 기억을 변호인이 받아 적은 내용인데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친윤계 의원을 거론했다는 게 명 씨 측 주장입니다. 명 씨 측은 김 여사가 박안수 경남지사의 김상민 검사를 도우라 했다며 보수 정권 역사 이래 최다석을 얻을 거라 했다는 명 씨 주장을 전했습니다. 이에 명 씨가 누가 그런 말을 했냐고 묻자 김 여사가 이철규 윤한홍 의원이 그렇게 말했다고 했단 겁니다. 김상민 전 검사는 현직 검사로서 총선 출마 의지를 밝히며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다만 명 씨가 주장하는 이 대화의 음성 녹음 파일이 실제로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명 씨 측 주장이 전해진 뒤 대통령실의 입장을 물었지만 별도 입장이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대화에 거론된 윤한홍 의원은 김 여사와 소통한 자체가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한편 검찰은 사건 관련자와 발생지가 서울이란 점을 이유로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등을 창원지검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JTBC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이 탄핵 반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도 정권 유지보다는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JTBC가 여론조사 업체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전국 1,013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3%로 과반이 넘었습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이 당선돼야 한다는 36%보다 17%포인트 우세했습니다. 중도층에서는 정권 교체 여론이 59%, 정권 유지 여론은 30%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만 정권 유지 여론이 61%로 우세했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동안 보수 응답자가 중도 응답자보다 많은 보수 과표집 현상이 있었는데 탄핵 정국에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바뀌면서 이 같은 현상은 점차 해소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탄핵 정국이었기 때문에 탄핵을 좀 막아보겠다라는 것이 좀 컸는데요. 중도 성향이신 분들도 정치 관여도가 높아질 때에는 아무래도 이제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유지 여론보다는 더 우세하게 나오는 것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36%로 오차범위 내로 나타났습니다. 정권 유지 여론은 국민의힘 지지율에 그대로 반영됐지만 민주당은 정권 교체 여론을 모두 흡수하진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과 기본소득당, 진보당은 각각 1%로 나타났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우리 정부 관계자가 미국을 방문해 공식 협의에 나섭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한 산업통상자원부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미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상호 관세 부과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대한 입장도 적극 전달할 계획입니다. 박 차관보는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입장과 의견을 잘 설명해 양국 모두의 이익이 되는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키스 켈로그 미 대통령 우크라이나 러시아 특사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정을 강요한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켈로그 특사는 현지 시간 17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협상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가 종전 협상 과정에서 러시아의 요구사항만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이른바 더티딜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죠. 켈로그 특사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듯 모든 것이 여전히 논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The intent is to stop the carnage, stop the war, make sure it's reasonable, making sure the sovereignty stays intact. 다만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유럽이 참여한 데 대해선 모든 사람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건 합리적이거나 실행 가능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중국 생성형 AI 딥시크 앱의 신규 다운로드가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 이 딥시크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 보완을 거친 후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딥시크의 이용자 정보가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국내 원론 등에서 지적된 제3 사업자와 통신 기능, 개인정보 처리방 침상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일부 확인하였습니다. 딥시크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가 필요하고 딥시크와 바이트댄스는 공식적으로 서로 다른 회사인 만큼 왜 딥시크의 고객 정보가 바이트댄스로 넘어갔는지는 확인해야 할 부분인데요.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현재는 데이터가 흘러가는 정도만 확인한 거고 정확히 어떤 내용이 얼마나 넘어갔는지는 아직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첩보물인 007 시리즈의 주인공 제임스 본드가 이름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영국 언론 가디언은 한 오스트리아 국적의 개발업자가 제임스 본드 관련 상표권에 대한 권리 취소 신청서를 영국과 EU에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U법에 따르면 소유자가 상표를 상업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이 지나면 해당 상표의 소유권 취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개발업자는 제임스 본드 상표가 차량 모델, 전자출판물 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현재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단자크가 상표권을 유지하려면 해당 부문에서 5년 동안 상표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2달 안에 증명해야 합니다. 개발업자가 승소할 경우 UAE 두바이 인공섬에 짓고 있는 리조트에 제임스 본드 이름을 사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다만 상표권과 별개로 저작권은 제작사에 있기 때문에 추 영화 007 후속 시리즈를 제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한 지원법 제정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에너지 3법이 국회 산자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은 건데요. 다만 반도체 특별법은 여야가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불발됐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첨단 산업을 위한 에너지 확보를 골자로 하는 에너지 3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산자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소위 문턱을 넘은 에너지 3법은 내일 산자위 전체 회의 등을 거쳐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립을 이어가던 여야가 쟁점 법안을 합의한 것은 오랜만입니다. 다만 반도체 업계의 요구였던 반도체 특별법은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연구개발 분야 주 52시간 예외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여당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필수적으로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 52시간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날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반드시 2월 중에 반도체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원칙적으로 반도체 특별법 통과는 찬성하지만 주 52시간제 예외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신속한 민생 추경과 함께 미래 먹거리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지나친 우쿨릭이라는 당내 반발에 부닥친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다음에 열릴 소위를 통해 반도체 특별법 법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3법 소위 통과로 협치에 물꼬를 튼 만큼 향후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합의점을 모색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취임 이후 대규모 공무원 감원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항공 공무원을 해고했습니다. 모두 항공 안전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인력인데 지난달 대형 항공사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초법적 지위를 가졌다는 취지의 문구를 올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항공청 직원 수백 명을 해고했습니다. 수습 직원 수백 명이 대상입니다. 항공청에 레이더와 착륙 및 항법 보조 장비의 정비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포함됐습니다. 모두 이메일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해고 사유는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희망퇴직을 받았지만 신청자가 기대에 못 미치자 대규모 인력 감축을 강행한 겁니다. 하지만 이번 해고 조치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 항공사고 이후 항공안전 인력을 해고하는 건 해결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실제 지난달 67명이 숨진 여객기와 육군 헬기 충돌 사고 역시 당시 항공 관제사 2명이 맡아야 할 일을 1명이 맡은 게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위법 논란을 빚고 있는 자신의 행정명령을 정당화하는 듯한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조국을 구하는 사람은 그 어떤 법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비상조치를 정당화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정치권에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가 진정한 독재자처럼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오바마 행정부 당시 윤리 담당관이었던 아이젠은 불법 행위에 대해 변명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으로 의료 공백 사태가 벌어진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결국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환자들입니다. 돌연 항암 치료 중단 통보를 받은 사기 암 환자, 수술 이틀 전 취소 통보를 받은 폐암 환자의 이야기를 송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장암 4기로 항암 치료를 받아온 환자 A씨.
그러다 지난해 2월 치료의 길이 갑자기 막혔습니다. 전공의 파업 사태가 생기고 병원 쪽에서 진료 날이 딜레이가 됐다. 제가 통사정을 했죠. 저는 죽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딱 그냥 끊더라고요. 3월이 돼도 4월이 돼도 의료진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또 연기가 되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뭐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생각까지. 증상이 악화돼 응급실에 갔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피토하는 증상을 응급실 의사한테 보여주고 계속 응급실 복도에서 하루 종일 계속 기다렸다가 저녁에 그냥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치료가 중단된 석 달 사이 암은 머리와 어깨, 폐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그나마 다른 병원에서 A씨를 받아줘 죽을 고비는 넘겼지만 한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었습니다. 눈하고 연결된 이 신경이 손상이 돼서 지금 현재 1년 동안 이렇게 안대를 쓰고 수술을 해도 제대로 원상복구는 될 수는 없는 상태. B씨의 어머니는 폐암 수술을 이틀 앞두고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분이 좀 상담했죠. 우리 어머니가 의료 파업을 이렇게 받지 못하고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사냐. 수술 가능한 날이 있는지 하루에도 수차례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살이 빠지고 그러니까 암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밥도 먹기 힘들었고 쓰고 기억을 못할까 봐 제가 계속 전화했어요. 석 달 뒤 간신히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일정을 더 빨리 잡지 못한 걸 두고 내내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폐암이 더 커질까 봐 3기 4기 될까 봐 항상 걱정돼서. 전공의 파업이 시작된 후 6대 암 수술은 전년보다 9,700건 넘게 줄었습니다. 제때 수술받지 못하는 환자들, 의정 갈등의 고통은 1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날씨입니다. 절기상 우신 오늘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며 전국이 영하권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낮에도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도, 부산 6도 등 어제보다 1에서 3도 낮겠습니다. 특히 종일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 속에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